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6일 일본 축구 2부 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와키 대 오이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와키는 압박이 하위권 팀에게 특히 잘 통하던 편이다. 물론 이와키가 이 압박을 통해서 주도권을 잘 잡아내는 편이지만 기회를 구축하는 능력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긴 하다. 다만 중하위권 팀들이 이와키를 상대로는 전개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이를 이용해서 이와키가 세트피스 등으로 득점을 쥐어짜내는 것으로 이득을 잘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오이타는 지난 경기 고우를 상대로 전개가 매우 힘겨웠다. 고우도 상당히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는 팀인데 이와키도 이에 만만치 않은 능력을 보여주는 편이다. 전개나 페이스가 지난 경기와 비슷할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단 오이타가 수비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키의 압박에 맞서서 오이타나 다른 중하위권 팀들이 끌려다니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키의 경우도 공격 횟수에 비해서 기회 구축을 잘 가져가는 편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와키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반포레 고우 대 도쿠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우는 좋은 소식이 있다. 다카이로와 에두아르도 두 수비수가 복귀한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뎁스 문제로 인해 수비가 초반부터 무너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이 두 선수의 복귀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특히 공격진은 아다일톤과 우타카가 꾸준하게 공격에서의 효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진 상황으로 볼 여지도 크다. 이어서 도쿠시마는 공격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격 성공률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낮아서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득점 기록을 쌓기를 어려워하는 양상인데 사실 이 상태에서 고우의 공격을 허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지난 대결에서도 대패를 기록한 적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강호들이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성향에 약점을 크게 보여주는 편이기도 하다. 고우가 두 명의 수비수가 복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도쿠시마가 공을 잡은 상황에서 결정하는 능력도 부족한 편이기도 하고 상대의 강한 프레스나 공세에 무너지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던 편이다. 반포레 고우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코하마 FC 대 블로우 블리츠 아키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코하마는 최근 밸런스는 최상이다. 물론 아키타가 요코하마 FC 상대로는 기본적으로 잠그기에 들어가는 편이라서 요코하마 FC도 웬만큼 득점을 잘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이긴 하다. 지난 대결 승리도 한 골은 상대의 자책골이었다. 물론 아키타가 내는 후반 승부를 역이용하는 것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요코하마 FC의 기본적인 플랜은 카운터다. 이어서 아키타는 후반에는 공격적으로 기여를 올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대 진영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도 롱볼 위주로 들어가는 공격이 많은 아키타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높은 라인으로 인한 속공이 수비적으로 난조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지난 야마가타전 2골 추가 실점도 아키타가 속공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한 것이기도 했다. 요코하마도 아키타의 수비벽을 전반부터 공략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아키타가 내는 공격적인 수를 역이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키타의 공세가 요코하마 FC의 블록을 공략하기에는 정교한 지공 능력이 모자란 편이기도 하다. 요코하마 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시미즈 에스펄스 대 제프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미즈는 현재 이누이와 주니오르가 징계로 빠지는 것이 확정되었다. 시미즈가 상당히 공격에서의 전력이 빠진 채로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리스크는 있다. 다만 제프가 힘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시미즈의 강점인 미드필더의 활용이 꽤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편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매치에서도 후반에 이득점을 몰아치고 역전승을 기록한 사례가 있기도 했다. 이어서 제프는 압박 전술이 양날의 검이다. 시미즈의 전개를 앞선에서 차단하고 공격으로 이어가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제프의 선수들이 에너지 레벨을 상당히 소모한다는 점이 단점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힘이 떨어지는 후반에는 압박 강도가 낮아지면서
시미즈의 공 소유와 전개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다. 제프가 압박으로 전개를 앞선에서 끊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순 있다. 하지만 후반에 힘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압박 강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플레이를 보여주기 힘들다. 물론 시미즈도 이누이와 주니오르의 이탈로 공격이 생각보다 압도적이지 못할 가능성은 열어둬야겠다. 시미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야마가타 대 도치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마가타는 지난 경기에서는 속공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실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도 득점력은 0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 경기 피치를 올린 아키타를 상대로 두 번의 속공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가져오기도 했다. 원래는 도치기가 웅크리는 것을 뚫어낼 걱정을 해야겠지만 도치기가 최근에는 꽤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히려 속공이 잘 통할 가능성은 열어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어서 도치기는 상당히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3경기에서 6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방 압박으로 상당히 앞선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야마가타는 오히려 지공 상황에서 슈팅이나 득점을 만드는 것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편이다. 야마가타를 상대로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보여준 웅크리는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도치기가 전방 압박으로 앞에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점이 힌트라고 본다. 야마가타도 지공보다는 속공 상황에서 더 강한 편이고 도치기 역시 최근에는 득점 기록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다만 기본적인 소유권 유지는 야마가타가 도치기보다 더 나은 편인 게 사실이다. 야마가타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V 바렌 나가사키 대 구마모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가사키는 구마모토를 상대로 전반적으로 강점을 잘 보여주던 편이었다. 지난 경기에서는 수비 실수로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상대에게 공을 쥐어주고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구마모토가 공을 돌리는 것은 허용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주지 않으면서 역습으로 한 방을 날리는 등의 운영으로 최근 구마모토 상대의 3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하다. 이어서 구마모토는 지난 경기에선 빌드업과 프레스가 모두 잘 작동하면서 경기력에서 최고점을 보여줄 수 있었다. 다만 올 시즌 요코하마 FC나 오카야마 등 수비가 좋은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 편이기도 하다. 나가사키를 상대로도 예외는 아니었다. 구마모토가 상당히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공격성을 보이는데 짧은 패스 위주로 공세를 이어가다 보니 블록을 중앙에 세워버리는 팀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나가사키가 전반적으로 타이트한 수비를 바탕으로 잘 무너지지 않는다. 구마모토가 공은 돌리되 결정적인 찬스는 잡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구마모토가 이런 수비와 역습 특성에게는 약점을 드러내는 편이기도 했다. 나가사키 승리를 추천합니다.